안녕하세요. 연건축 대표 연성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공주시에 위치한 요 외곽 쪽인데, 이 저수지 근처에 위치한 주택은 사실 아닌데 주택으로 해도 이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주택은 원래는 리비팀버라고 중목회사가 있어요, 오창에. 근데 거기서 의뢰가 들어와서 중목 구조로, 일본식 중목 구조로 짓게 되었고, 좀 독특한 형태라 재미를 느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대문입니다. 이 대문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고 한 5m 정도 되는데 좌우로 전자동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건 원목이 아니에요. 알루미늄인데 디자인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애용하는 문이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쪽 문과,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4m 가량 되는 이동식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라서 하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은 무게 때문에 처지는데 바닥 레일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애용하는 문입니다. 사실 여긴 땅이 커요. 2-3천 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요 저수지하고 비율을 맞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뭐 최대한 꾸민 건데 이거는 지하수입니다. 여기는 그 수도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하수로 다 올라오게 돼 있고, 중형 지하수를 파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집까지 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연수기가 같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주인분이 나무를 좋아하셔서 직원들 OT 겸 여러 가지 용도이기 때문에 좀 나무 그늘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사무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 구성은 이쪽은 이제 사무 공간이고 이쪽 회의 공간입니다. 이쪽이 16평, 이쪽이 12평이고 복도까지 해서 총 32평입니다. 예, 이 주택은 전체적인 길이는 18m에 세로는 6m, 32평이 약간 넘죠. 그리고 층고는 마감 층고예요. 전체 층고가 아니라 실내 마감 층고가 3.2m입니다. 집 높이로 치면 1.5층 정도 되는 집이죠. 주택은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고 좀 독특한 거라면은, 이제 데크 같은 게 없으니까 주변을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여기는 보시면 수로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콘크리트 유형관에다가 현무암을 이렇게 얹은 겁니다. 좀 대형 현무암을 얹은 건데, 보시면 여기에 물이 쭉 차서 여기 있다 뭐 직원들이 왔을 때 뭐 예쁘게 들어가면 꽃도 띄워 놓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수박도 담가 놓을 수 있고, 여기 처마가 있어요. 비가 어제 많이 안 와서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 처마가 여기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저절로 차요. 그러니까 물을 담을 필요 없이 차게 돼 있고, 양 끝에 풀 수 있고 물을 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인분께서 조절하시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요즘 물바지를 많이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5년 이상 되면 하자라는 집도 많고, 그래서 요즘 저도 고민하는 게, 지금 짓는 집은 사실 다 일본식 물바지를 씁니다. 일본 물바지는 하자가 없어서 일본 강화 플라스틱 물바지를 쓰는데 그건 디자인이 이쁘지 않고, 아니면 물바지를 아예 없애려면 그렇다고 물이 계속 떨어지면 좋지 않으니 이제 이런 방법을 좀 고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마에 굵은 원목이 나와 있어서 한옥 느낌을 약간 내려고 했고요. 얘는 보시면 가짜 목재예요. 가짜 목재인데, 이 집의 디테일이라고 하면 사실 요 창선입니다. 창선이 뭐냐면,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철물로 감아서 이렇게 액자처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집이 너무 약 공장 같아 보이는 면이 있어서 이 나무를 끝을 다 오려 갖고 여기 홈을 만들고 서로 겹쳐 갖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몰딩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고요. 실제로 이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벽을 한 겹을 더 쳐서 좀 띄운 다음에 이렇게 좀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 20cm 정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디자인도 살고 좋은데, 주의할 점이, 물론 이게 시공비가 더 들겠죠. 그런 부분은 건축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앞에 데크를 하기보다는 어차피 잔디밭이 이렇게 넓은데 데크가 어설프게 있어봤자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뭐 제가 착안했다기보다 어느 유명한 카페 가니까 이게 되게 크게 이렇게 돌계단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좀 응용을 해서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 봤는데, 강도가 이제 300 정도 되는 강한 콘크리트로 해서 갈라짐이 없게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쓴 형태고요. 하고 나니까 느낌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이 양쪽에 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 원목문이에요. 이 원목문에 대한 호불호는 많을 거예요. 물론 처음엔 이쁘나 관리가 어렵다. 근데 이거를 설치를 할 때 보통 이 앞면에 설치하는, 옆에 설치한 이유는 해를 계속 받으면 이게 빛이 바래져. 바라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또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깔끔한 유지를 그늘 진데 계속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문은 이렇게 복도 안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할도 확실히 되고, 주인분께서 이 줄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딱딱 끊어진 느낌을 좋아하셔서 이 벽체와 맞춰서 이렇게 다 칼집을 내서 줄을 디자인해 드린 겁니다. 이 외장재는 사실은 시중에 이렇게 원목형으로 인조데크로 나오는 목재는 많이 있습니다. 뭐 퀄리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제품이 색상이 다 비슷해요. 뭐 오크색, 티크색. 근데 여기 설계 계획을 하고 업체랑 미팅을 할 때도 원하는 색상이 없는 거예요. 나무색은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딱 이게 나왔는데, 문제는 얘는 바닥재입니다. 바닥재다 보니까 무게도 무겁고 두께가 두꺼워서 장점은 있어요. 틀어짐이나 이런 건 훨씬 적을 건데, 이제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안쪽에 보강도 많이 하고 철물도 많이 걸고, 그래서 버틸 수 있게 나름대로 시공을 한 거고, 매력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원래 벽마감재들은 이렇게 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데크재다 보니까 중간을 떠 있게 됩니다. 대신에 공기 유통은 훨씬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라는 게 장단점이 있는 것이듯이 집의 수명을 유지할 때는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제 방어 측면에서는 약간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복도를 계획할 때 물론 통로 겸 앞뒤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처마를 내서 사실은 문도 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사시다가 여기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원하시면 문도 달 수 있는 구조로 다 보강을 해놨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렇게 저 좋아하는 나무 한 그루와 밑에 이렇게 돌하고 채워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거, 이걸 그냥 작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구도를 같이 맞춘 겁니다. 이걸 보면 여기서 다 노출 콘크리트가 있어요. 좀 투박한데 그 투박한 미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항상 맨날 깔끔한 것만 하다가 이런 것도 하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사무실, 이쪽이 회의실입니다. 근데 주택으로 치면 이쪽이 방이나 침실 같은 그런 공간이고, 여기가 주방이나 거실 같은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무실입니다. 근데 이제 안방이나 이런 침실을 쓰면 좋다고 했죠. 이게 화장실, 세탁실이 되어 있고요. 원래 주택이라면 이게 침대를 놓으면 딱 맞겠죠. 왜냐면 여기 놔야 되는 이유는 누웠을 때 옆으로 돌리면 여기 저수지가 싹 다 보이고 잔디밭도 보이고 이제 풍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 쓰면 좋고, 이 거리가 지금 한 7m 정도의 요 폭은 한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방 크기는 손색이 없고, 지금 안에 화장실하고 이런 별도로 다 있으니까 생활하기 좀 편하겠죠. 그리고 미니 주방 같은 것도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저 앞쪽이나 이런 데다가 간단한 거. 그리고 지금 요 분은 요 안에 보면 이제 화장실인데, 깔끔하게 그냥 하고 싶어 하셔서 아메리카에서 세면대와 변기를 놓고 샤워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거리는 한 길이 3m 정도 되고, 아파트 화장실은 조금 큰 수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타일은 주인분 취향에 맞게 고른 건데 약간 수묵화 같은 느낌이 나죠.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은 세탁실인데, 지금은 창고를 일단 놨어요. 세탁기를 아직 안 들여놨고, 들어오시고 정리가
더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탁실로 쓸 수 있게 수도와 이런 걸 다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로 다 마감을 했고, 여기는 뭐 세탁실이라고 하기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는 뒤편에 가면 보일러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의 조명을 보시면 아파트에 있는 우물 천장들은 다들 싫어서 요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제 영상을 또 보신 분이면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얘는 요 거리를 10cm를 띄운 겁니다. 그러면 커튼을 놓고 이렇게 좀 편하고, 전에 나가던 양평집 같은 경우에는 6cm를 띄운 겁니다. 띠가 더 얇고 디자인적으로는 좋으나 커튼을 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얇을수록 이뻐요. 여기는 근데 커튼도 달고 블라인드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을 한 거고, 등도 요즘은 이제 메인 등 같은 건 잘 안 넣고 이렇게 2개나 3개씩 붙여서 놓고, 여기 설계할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모양을 좀 다르게 놓는 쪽으로 편성을 했고, 에어컨도 위치를 맞추고 저기 센서 등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여기는 이제 회의실이죠. 여기서 회의실인데, 이제 주택으로 칠 때는 이제 거실이나 주방으로 쓰기 좋은 공간 편성입니다. 방충망은 옛날처럼 롤로 닫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원하는 데서 멈출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는 무턱이고 저쪽은 밑에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편성을 했고, 자석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그냥 방충망이고요. 아주 대형 아파트의 거실 주방 같은 사이즈고 9m에 6m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라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 아일랜드가 있으면 좀 더 멋있는 주방이 될 수 있겠죠. 중목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굵은 목재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좀 했고, 그리고 색은 오크 페인팅을 좀 한 거예요. 의자부터 요거까지 색을 매겨서 색도를 좀 다르게 해서 오크색으로 페인팅을 입힌 겁니다. 사실 이건 주택 구조재입니다. 이거는 통창이에요. 통창인데 여기에 테마는 이렇게 전면을 보면서 시원한 저수지를 보면서 힐링을 하면서 그동안 일에 지친 일상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창의 높이는 폭은 한 1.6m가 약간 안 돼요. 근데 높이가 3m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리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리면, 제가 짓는 집은 대체적으로 유리들이 높아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나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주택은 2.2m 이하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4m 정도까지는 유리 가격이 뭐 그래요. 균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거 초과해버리면 갑자기 곱절로 뛴다든가, 왜냐면 이 높이를 유지하려면 유리가 팽창을 해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3중 유리에다가 전부 강화를 한 유리를 3겹을 넣은 거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시원한 게 좋긴 하겠지만 과한 비용을 들어서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는가. 주택을 계획을 하실 때 인테리어와 창호의 비중을 잘 선택하셔서 예산 설정을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요건 1등급 유리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 빛이 3개가 보이죠? 이게 1중, 2중, 3중이고 총 이게 48mm예요. 두께가 48mm 유리인데, 그래서 48mm 유리된 건 아니고 3중을 가면 그만큼 단열가스나 이런 게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실 때는 이게 빛이 몇 겹으로 비치냐를 보시면 내가 몇 중 유리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특히 시골에 집 질 때 그래요. 유리가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문이. 솔직히 많이 닫힐수록 싼 겁니다. 좋은 유리일수록 단창이 많고요. 단창이 훨씬 성능이 좋고 단열도 좋습니다. 바닥 타일은 사실 제가 수입 타일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다 국산으로 했어요. 국산 중에 고급 타일인데, 여기는 좀 거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돌 같은 느낌의 타일을 선택했습니다. 타일 시공의 포인트는 집집마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이 창선에서 다 끊었죠. 이 이유는 거의 타일집을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시간 지나고 뭐 3년, 4년, 5년 살다 보면 다 여기서 갈라져요. 근데 만약에 난 죽어도 싫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시공하시면 됩니다. 이 딱 타일을 커팅해서 따는 여기서 다 갈라지거든요. 거의 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도 팽창할 수 있고 수축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접착제가 좋아진 대신에
단점은 접착제가 강해서 타일이 터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옛날엔 떠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았고요. 근데 지금 접착제가 좋아질수록 밑에 바닥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 갈라짐이 싫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시공하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자인데 여기도 좀 이제 재밌는 놀이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 회사의 직원분들이 휴식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이 의자도 제작해 달라서 한 건데 흔히 말하는 두꺼운 합판이에요. 요즘 카페 같은 데 많죠. 색깔을 낸 거는 여기다가 페인트하고 도장제를 좀 섞어서 한 3일 정도 색을 매기고 갈고 또 매기고 갈고 해서 같은 걸 매겼는데 저쪽은 좀 밝고 여기는 좀 짙게 바닥이다 보니까 좀 차분한 느낌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색도를 맞추면서 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사실은 모양도 중요한데 이 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이블 색이랑도 큰 차이가 없죠.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 되겠죠, 주택으로 치면. 이제 거실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별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만든 의자에 이 장작을 넣으니까 느낌이 좀 좋죠. 좀 뭔가 해외에 있는 별장에 온 느낌이 나서 좋고요. 투박하면서 조금 약간 세련된 느낌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요 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주택 사람분들 걱정이 많을 거예요. 불이 난다, 뭐 한다.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난로는 비싼 거 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수억 가는 거 말고 하다못해 5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있지만 이 방열판에서 차이도 나고 여기 보면 요 뒤에 아무것도 안 했죠. 열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떼도. 이제 이런 걸 하시면 사실 화재 위험은 거의 없어요. 그럼 위에 이 연통까지 세트로 다 해주거든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난로를 했을 경우에는 연통도 내가 알아서 별도로 해야 되고 다 이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뭐 덕트집이나 가서 짜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팽창을 해서 열 때문에 폭발을 한다든가 여기다가 장작을 많이 넣어놨다가 여기 열이 차서 순환이 안 돼서 이 방열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안에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대부분 500만 원대가 넘더라고요. 차라리 안 하시든가 하려면 제대로 된 걸 하시는 게 좋지. 집은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꼭 난로를 해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검증된 메이커, 검증된 회사에다가 연통부터 모든 걸 시공할 수 있는 일체화된 회사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쪽이 이제 뒤로 나가는 문이고요. 이것도 좀 시원하게 유리로 편성을 했고, 이 페인트도 벤자민 무어 페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집을 졌던 걸 하면은 같은 뭐 클라우드 화이트, 심플리 화이트 뭐 여러 가지 흰색을 쓰는데 공법이 다 달라요. 그 옛날에 나왔던 완주집은 분사 형식인데 좀 입자를 곱게 만든 거고, 양평집은 약간 미국식으로 거칠게 해서 분사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롤러로 한 겁니다. 이게 같은 페인트인데 밑바탕의 두께와 그리고 몇 겹이냐, 그리고 이제 색을 도색할 때 롤러도 고운 롤러냐, 투박한 롤러냐, 아니면 좀 분사할 때도 알갱이가 많이 걸러지는 거냐, 아니면 그대로 분사가 되는 거냐, 색감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좀 캐나다를 많이 가세요. 그래서 이쪽 출장이 이런 게 그러면 그쪽에 있던 거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롤러로 페인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실제로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완주 거는 완전히 그냥 철판같이 매끈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약간 가까이서 보면은 롤러같이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막 칠한 것 같은, 잘 양상된 콘크리트 벽에 칠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고요.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는 솔직히 이게 더 수월합니다. 주인이 보수하며 살기에는. 너무 고운 거는 일반 분들이 보수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기 원하시면 이런 페인팅 방법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무실로 시공한 거지만 주택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디자인이라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뭐 영상이 몇 개 올라가다 보니까 얘는 뭐 고급 주택만 짓는다든지 뭐 최고급만 짓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목수 출신이다 보니까 개성 있고 좀 새로운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건축주분들도 자기만의 집을 짓길 바라는 분들을 좋아하지, 평당 얼마로 하면서 그냥 똑같은 집 지어달라는 건 솔직히 잘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자꾸 평당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시니 제가 힘든 부분인데, 물론 전체적인 면적 대비로 하면 커질수록 싸지는 게 맞아요, 집은. 근데 단순히 평이 아니라 수직의 높이나, 그리고 여기가 시원하게 저수지가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 창이 높기 때문입니다. 3m가 넘는 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큰 영향을 끼쳐요, 인테리어에. 그렇다고 무리하게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예산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할지는 시공업체하고 잘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집을 칠 때 자기 개성 있는 걸 짓길 바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싼 집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싼 집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집을 질 때 자기의 디테일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사는 사람의 취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니, 그런 거를 잘 고민해 보시고 주택 상담도 받으시고 다들 좋은 집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건축이었습니다.